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장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관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국채 금리가 상승세 보이면서 시장은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13,0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고성장 대형 기술주들 필두로 크게 하방 압력 받으면서 증시 전반적으로도 지지부진한 흐름,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이 1.5%에 다시금 근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주들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지표를 봐야 된다, 시장의 흐름을 보시려면 계속해서 이런 10년물의 이런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이쪽이 계속해서 움직이면 무조건 어디 쪽으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많이 움직여 주시는 맞고,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기술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길게 보면 기술주들이 숫자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가 저점인지는 아직은 좀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쪽으로 살짝 피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은행주 쪽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은행주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적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호호호를 외쳐주고 있는 곳이 바로 다 은행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배당을 조금만 줘라,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쪽 라인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실적으로는 계속해서 증명을 해줄 것이다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가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증시가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연준이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시장에는 아직까지 국채금리 상승세가 크게 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백신 배포 기대감이 커지면서 여행 관련주들 오늘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백신 배포로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낙관하는 상황이다. 일단은 계속해서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저희가 이 시간에 제가 여행 관련된 주식들을 여러 번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쪽 라인들에 대한 얘기, 바로 이 여행 관련된 주식, 경제 재개에 대한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좀 긍정적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백신에 대한 이런 좀 우리가 의구심 들고 그렇지만 백신을 맞음으로써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경제 재개,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시에서는 증폭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바로 이 다시 한번 우리가 경제 재개에 대한 얘기,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시다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증시에도 똑같이 이런 공식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여행이란 대답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실제 사람들을 만나고 보자.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끝나면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질 거야. 다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보자라는 네. 이 말이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기대감.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성장감, 기대감이 지금 현재 여행 관련된 주식으로 조금씩 나타나주고 있다는 얘기 해드리겠고요. 이 여행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하나의 유행어로 자리 잡은 모습인데요. 코로나가 끝나면 보자. 월가에서는 여행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미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증시가 강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여행 관련주들, 금융주들은 계속해서 견고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시장 오랜만에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 3거래일 정도 증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계속 하락세를
되어 왔었는데 오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산유국들의 감산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금 6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내일 이 산유국 장관들의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시장에 대한 감산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오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공급 쪽 측면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동안에 매번 이런 오펙이나 그리고 미국의 어떤 식으로 이런 공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유가가 많이 결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실제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은 야,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증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이곳저곳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유가가 살짝 뭐 좀 조정이 시작이 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공급적 측면에서 아니야, 우리 계속해서 감산 잘 하고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다시 연출이 되면서 위쪽으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고요. 즉 공급 쪽에서는 야, 우리 계속해서 감산할게, 걱정 마. 그러면 수요 쪽은 어떻다? 수요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야, 경제 재개가 되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결국은 이런 유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유에 대한 이런 얘기는 이런 모습에서 경제 재개가 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가 되면 그동안 멈춰놨던 거 앞에서 우리 강남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약속하자, 뭐 우리 보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수요, 우리 산업재에서는 야, 유가 사야 돼, 유가 매수, 뭐 유가에 대한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뭐 이제 유가 관련된 주식들 뭐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이미 뭐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으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가장 많이 수익이 나는 부분은 여전히 유가에 대한 거, 정유 관련된 주식이고요. 또 정유만 하고 있는 S오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정말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턴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SK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경우는 유가에 대한 흐름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4월에도 현행의 감산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일단 내일 산유국들의 장관 회의를 이 부분과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지난주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장 관심주 LG이노텍 조금 최근 들어서 여러 번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정말 좋게 보시나 봐요. 별로 들고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번 들고 오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거. 최소한 한 달 전? 네. 그 아니면 2달 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네. 뭐 최근에 뭐 그렇게 회사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사실 LG이노텍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4분기가 뭐 3분기가 조금 성수기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왜? 바로 이 아이폰이 그때 출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1분기가 좀 비수기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 이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번 1분기는 좀 다릅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매년 있었던 거 역대 최고의 1분기 실적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아이폰에 대한 수요 그리고 TV 수요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증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말은 신규를 여러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우리가 증설을 한다. 우리가 부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에 대한 흐름 계속해서 긍정적이고요. 아이폰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아이폰도 결국은 폴더블 폰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올 9월쯤에 아이폰 13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하면서 LG이노텍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